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시의회가 2019년 첫 의원 출무일을 운영했습니다. 김기재 의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2019년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김미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회는 2019년 첫 의원 출무일을 10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무일은 2019년 새해를 맞아 기획예산 담당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현황, 자치행정과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계획, 당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정계획 등 9개 부서가 14건의 현안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과에선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 및 학교급식 운영 중단 통보에 따른 향후 대응 대책 및 운영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조공법인이 학교급식 행정주도 부분 위탁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행정직영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하며 농산물 유통센터에 관련해선 농협이 본래의 기능인 농산물 유통 업무를 포기하는 결정이므로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APC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진시의회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첫 의원 출무일에서 김기재 의장은 제3대 의회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는 확실한 변화로 열린 의회, 일하는 의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과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으로 시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한 의회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9일과 10일 연속해서 당진 내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화재는 두 곳 모두 당진시 신평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오전 7시 50분경 당진 신평면 운정리 삽교호 수산물 재래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1층 점포에서 발화했으며 소방차 6대가 출동해 38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지만 1050제곱미터가 그을리고 냉장고 수족관 등 수산물 일체가 소실돼 소방서 추산 5,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새벽에는 신평면 초대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차 10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화목보일러로 밝혀졌으며 다행히 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올해부터 임산부의 임신 막달 초음파 검사를 지원합니다. 막달 초음파 검사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데요. 당진시의 지원으로 임산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당진시가 올해부터 기존에 실시하던 임신 전 3종 검사에 임신 막달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산정검사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매년 태아 기형아 등 이상자가 4%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아뿐만 아니라 임산부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고 정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산정검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달 초음파 검사는 보통 임신 35에서 36주 사이에 진행하는 검사로 이 검사를 통해 태아의 위치나 신체 사항, 양수의 양과 분만에 필요한 임신부 골반 사항 등을 알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검사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어서 임신 과정에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당진 지역에 거주 중인 임신부 중 산정검사비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방문해 의뢰서를 발급받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한편 당진시 보건소는 임산부들의 편의도모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전용 도담도담방 프로그램실과 상담실을 마련하고 태교교실과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교실 등 다양한 임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환경연합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 화력소 수면 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환경연합은 한국동서발전이 당진 화력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의 수면 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왔다며 비판했는데요. 전예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는 당진환경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진환경연합은 한국동서발전이 당진화력 1에서 4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성환 국회의원이 제공한 당진 1에서 4호기 성능 개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며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당진 시민을 기만하는 당진 화력의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진 화력 1,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 당진시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아내고 안심하고 있는 당진 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이 KDI에서 작성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진 화력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피해도 끔찍한데 또 10년을 더 석탄 화력으로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당진 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한국 동서발전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심지어는 2017년 7월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한국동서발전이 이미 2017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당진화력 저탄장 환경오염물질 재발 방지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저탄장 자연 발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저열량탄 사용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으로 저열량탄 도입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저열량탄 사용을 늘려 연료비를 절감하겠다고 기록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RB 뉴스 전예은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주저앉고 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당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집안 침하로 인해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집안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인근에는 가스 공급 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컸습니다. 당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 현장을 제1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당진 부곡공단 내 위치한 한 업체입니다. 집안 침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구 계단이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건물 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 벽에 균열이 생겼고 집안이 침하되면서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에도 균열이 생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공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 버렸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 바닥이 이거는 거의 안 움직이거든. 이거는 파이들이 박혀 있으니까. 다른 업체의 사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땅이 내려앉으며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 금이 가버렸다. 담장에 금이 가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잖아요. 이거 튀어나온 거예요. 부곡공단 곳곳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아하임텍 안동건 대표는 집안 침하 원인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민원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당진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공사 분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청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대표는 부곡공단이 뻘위에 조성됐기 때문에 전력구 공사 중 지하수를 퍼내면서 약한 뻘들이 빨려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물하고 뻘하고 파냈을 때가 가장 여기가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물만 퍼내고 있어요. 왜 뻘은요 밑에 이제 안반층까지 들어갔으니까 뻘은 안 들어죠, 그죠? 물만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들는 거 어떻게 됩니까? 토압이라는 게 흙, 뻘이죠. 뻘, 물 이런 게 해서 다 압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압이. 거기서 물만 딱 빼.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공사장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공급 시설과 또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요. GSEPS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근무자들은 구조물 붕괴 우려뿐만 아니라 주변 가스 공급 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시자체에서 여기 우리 당진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그럼 당진시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위험 요소가 이미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GSEPS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도 처음,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처음 수직구 공사할 때, 그 집안이 좀 침하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공사를 중지시키고 저희는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갖고, 저희는 피해는 없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한잔하고. 한편 공사 원청인 한국전력 중부건설처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진시에서 공문 받았고요. 이제 지금 조치 요청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게 1월 10일까지 이제 기한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안전 조치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동부건설이랑 같이 해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수직 공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고, 왜냐하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가스 배관이 있는 거 저희도 굴착 공사만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가스 공사라든지 그쪽에도 이제 관련 협조해가지고 안전하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집안 침하 원인이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곡공단 내 어디선가는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 가스 누출이 발생하고 또 폭발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당진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애꿎은 당진 시민의 목숨만 위협받는 지금 이 상황. 당진시를 비롯한 한전과 동부건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불리는 당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은 많은 사람들의 오랜 수건인데요. 이에 당진시가 시립병원 설립 검토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전혜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진시가 시립병원 설립 검토를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조사에 돌입합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과 발전 계획, 유사 지역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진료권 내 환자군과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진료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 필요 인력과 장비 등 적정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수요를 측정해 건립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병상 규모와 부지 규모, 건립 위치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시립병원의 역할과 기능, 제공 의료 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의 기능적 연계성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인 당진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키친의 앞글자 K를 따 이름 지은 K급 소화기는 동식물류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를 지닌 소화기입니다. 지난해 4월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기숙사 등의 주방에는 K급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하는데요. 당진소방서가 다시 한번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소방서가 주방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K급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음식점 등의 주방 25제곱미터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제곱미터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K급 소화기란 키친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 소화기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 내부 온도에 의해 재발화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한 소화기입니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건데요. 피의자는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실제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 28일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를 살해한 아들 B씨를 6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 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기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추적 중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인천청에 긴급 확인한 결과 80세 남편 피해자 C씨와 81세 부인 D씨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